올해 4월에 한 회사가 이란 중앙은행 돈 하나로 약 5천억 원을 막아버렸습니다. 테더라는 회사예요. 다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죠. 미국이 제재를 때리니까 테더 회사가 미국의 명령으로 이란 중앙은행이 쓰던 지갑 속 디지털 달러를 그냥 동결해버린 겁니다.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미국, 그거 오히려 자충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떠받치는 4개의 급소가 있습니다. 기축통화, 에너지, 에너지 수송로, 무기. 첫째, 기축통화. 전 세계가 달러를 쓰는 거. 둘째, 에너지. 석유를 누가 어떤 돈으로 사고 파느냐죠. 미래엔 그게 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셋째, 에너지 수송로. 그 석유랑 돈이 오가는 길목. 넷째, 무기. 진짜 무기이기도 하고 달러라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미국 패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미국은 이 4개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 급소들에서 이더리움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니어스법 얘기했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그 돈을 무조건 미국 국채랑 달러로 채우라는 법.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천억 달러가 넘는데 그중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테더라는 회사, 이 회사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17번째로 많이 들고 있어요. 테더 자체 발표 기준이긴 한데 나라가 아니라 회사가요. 한국 상인이든 태국에서 송금받는 사람이든 디지털 달러를 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미국 국채를 사주는 구조죠. 예전엔 중국, 일본 중앙은행이 하던 걸 이제 전 세계 개개인 휴대폰이 하는 거고요. 세계에 은행 계좌가 아예 없는 성인이 약 13억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휴대폰은 있어요. 지갑 앱 하나만 깔면 달러를 줄 수 있는 거죠. 기존 은행 시스템이 100년 동안 한 번도 못 끌어들인 13억 명이 휴대폰 하나로 통째로 달러 금융권에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수십억 명한테 달러 접근을 넓힌다고 한 게 정확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봐요. 미국이 관세 때리고 제재 걸고 러시아 돈 동결하니까 전 세계가 오히려 달러에서 도망치는 중이라는 거예요. 탈달러화죠. 브릭스가 자기들끼리 자국 화폐로 거래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팔고 금사 모으고요. 근데 블록체인 분석 쪽에서는 정반대로 봐요. 지난 몇 년간 탈달러화가 빨라지긴커녕 오히려 달러 지배를 디지털 형태로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 달러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신흥국들이 정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국 화폐가 더 못 믿을만 하니까요. 자, 그럼 이 급소에서 이더리움 역할이 뭐냐? 디지털 달러가 피라면 이더리움은 그 피가 흐르는 혈관인 거예요. 두 번째 급소, 에너지. 페트로달러부터요. 1970년대에 미국이 사우디랑 약속을 했어요.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 대신 우리가 너희 안보를 지켜주겠다. 이게 페트로달러예요. 석유를 달러로 가격 매기고 달러로 결제하고 번 오일머니를 다시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굴리고 전 세계 석유 무역이 달러 무역의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흔들려요. 중국이 사우디한테 석유값 위안화로 받는 거 어때? 꼬시고 있고 녹색 에너지로 석유 자체를 덜 쓰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 베네수엘라, 그 석유 많은 나라 아시죠? 그리고 보도랑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그 직후에 미국 국방부 쪽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베네수엘라는 미국 달러랑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야 한다. 석유 나라를 아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굴러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페트로달러의 디지털 갈아타기죠. 여기서 일본계 지정학 싱크탱크가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걸 석유 뺏으려는 거로 보면 안 된대요. 핵심은 이거래요. 정산을 통제하는 게 생산을 통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달러로 가격을 매기면 그 거래가 미국 관할권 안으로 들어오고 제재를 걸 수 있게 되고 달러 수요가 강해진다. 제재를 걸 수 있게 되고 달러 수요가 강해진다. 한마디로 돈이 오가는 길목 자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석유를 누가 캐느냐보다 그 돈을 누가 쥐고 처리하느냐가 진짜 열쇠라는 거죠. 반대쪽 시각도 있어요. 앙골라랑 인도네시아가 중국, 터키랑 석유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물물 교환하는 실험을 하고 녹색 전환으로 페트로달러 자체가 저문다는 쪽도 있고요. 근데 ING나 IMF는 정반대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석유 결제에 쓰이면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진다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 달러 담보니까 결국 달러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무역 청구서의 80% 이상이 달러랑 유로예요. 여기서도 핵심은 석유가 아니라 돈이에요. 석유값이 디지털 달러로 오가게 되면 그 돈이 어느 체인 위에서 도느냐가 다음 권력인 거죠.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가 이더리움이고요. 세 번째 급소, 에너지 수송로. 개념을 좀 갈아 끼워야 해요. 원래 수송로라 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죠. 전 세계 석유가 지나가는 좁은 길목.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지키는 이유고요. 근데 돈에도 이런 길목이 있어요. 스위프트예요. 전 세계 은행들이 돈 주고받을 때 쓰는 망인데 여기서 잘리면 국제금융에서 사실상 고립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스위프트에서 잘렸을 때 난리 났었죠. 이걸 미국이랑 서방이 쥐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설계하던 에디 피시먼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딱 길목이에요. 현대 지정학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다. 금융이랑 기술이다.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 들어간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 길목을 우회하려 하죠. 중국이 엠브리지라는 걸 만들어요. 중국, 홍콩, 태국, UAE, 사우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자기들끼리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 스위프트를 아예 안 거치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대놓고 제재로 결제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했어요. 러시아랑 중국 무역은 벌써 92%가 루블이나 위안으로 결제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우회로가 돼요. 러시아가 A7AO라는 루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은행 시스템을 아예 안 거치고 1년도 안 돼서 추정이지만 우리 돈 160조 원대 거래를 처리했어요. 집계 방식에 논란은 좀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대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건 맞아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싶죠? 아니에요. 이 세 길목은 블록체인 위라서 전부 추적이 돼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다 보여요. 미국은 낡은 스위프트 길목을 잃는 대신 블록체인이라는 새 길목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가 은행들의 길목이었다면 이제는 지갑들의 길목이 생기는 거고 그 새 길목의 제일 큰 후보가 이더리움인 거죠. 네 번째 급소, 무기.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써요. 제재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미국이랑 서방이 러시아 준비금, 우리 돈 400조 넘게를 그냥 얼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달러 무기화예요. 근데 양날의 검이죠. 달러를 무기로 쓰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언젠가 당하겠네 하고 달러에서 도망치죠.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피하는 무기예요. 이란 보세요. 스위프트에서 잘렸으니까 자국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석유 팔고 무기 사요. 작년에 이란 크립토 생태계가 우리 돈 10조가 넘었고 절반 이상을 혁명 수비대가 썼어요. 북한은 작년에 크립토를 2조 8천억 어치 훔쳐서 무기 개발에 썼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정반대예요.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지갑을 그냥 얼릴 수 있거든요. 이 동결이 이더리움 위에서 벌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체인이 아니라 발행사 권한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깔리는 순간
발행사가 어느 체인에서든 지갑을 얼릴 수 있다는 그 구조 자체가 무기라는 거죠. 느낌 오세요?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피하는 데 쓰이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언제든 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깔면 깔수록 전 세계 돈에 미국이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달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에 무게 둔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왜 나왔어요? 국가랑 은행이 내 돈 통제하는 게 싫어서잖아요. 그게 크립토의 원래 정신이었어요. 근데 여러 싱크탱크가 지적해요.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정반대라고요. 어떤 암호화폐 매체는 월가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신용카드 카르텔의 논리를 디지털로 수출하는 것이라 했고, 중앙은행들의 은행인 국제결제은행도 크립토는 탈중앙을 지향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반대로 간다고 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은 익명이에요. 근데 블록체인 위의 달러는 모든 거래가 영원히 기록돼요. 달러 패권이 디지털로 커지는 게 동시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망이 깔리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다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참고로 미국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국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위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요. 사용자 2억 6천만 명의 누적 거래가 경단위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니까요. 지금까진 디지털 달러 얘기였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까지 다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 문 닫는 주말에도 한밤중에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됩니다. 중간에 끼던 증권사, 결제 대행 기관, 국경이 다 사라지는 거죠. 블랙록이랑 JP모건이 토큰화를 미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 이 미래를 보고 ETH를 570만 개, 공급의 4.7%까지 사모았어요. 세계 1위고요. 샤프링크나 조 루빈 같은 건물들도 여기 돈을 넣고 있어요. 근데 다들 가격이 빠지는데도 계속 사요. 저 미래가 온다고 믿으면 지금 가격은 문제가 아닌 거고, 안 온다고 보면 엄청 무모한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미국은 태권의 급소를 전부 디지털로 갈아타는 중이고 그 무대가 이더리움이에요. 실현되면 이더리움은 전 세계 디지털 달러와 토큰 자산이 최종 기록되는 세계 금융의 맨 밑바닥 장부가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